코린 여러분 안녕하세요. 코비애TV입니다. 오늘 준비한 무서운 이야기는 코비애TV 구독자 제니87님의 제보 사연입니다. 그럼 이야기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저희 할머니 댁에서 기르던 한 백구, 강아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때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였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그 나이 또래 아이들이 다 그렇듯이 정말 강아지가 한 마리 기르고 싶었어요. 게다가 저랑 단짝이었던 친구 집에는 귀여운 시추 강아지를 한 마리 기르고 있어가지고 그 당시에 강아지를 기르고 싶었던 저의 열망은 진짜 하늘을 뚫고 나갈 기세였습니다. 하지만 저희 부모님께서는 집에 강아지를 기르는 걸 절대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초등학교 5학년 여름방학 때였는데요. 저희 할머니 댁이 경주 시골이었는데 방학을 맞아서 할머니 댁에 놀러 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아빠 차를 타고 오랜 시간 운전을 해서 할머니 댁에 도착을 했는데 이게 웬걸? 마당에 들어섰는데 웬 백구 강아지 한 마리가 있는 거예요. 완전 새끼는 아니었고 한 몇 개월 정도 된 백구였습니다. 할머니네 이웃마을 어느 집에서 강아지가 새끼를 많이 낳았나봐요. 근데 자기들 그거 다 못 기른다고 거의 반강제적으로 한 마리씩 여기저기 나눠줬나봐요. 그래서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도 싫다 했는데 막 어거지로 막 주듯이 그래가지고 데려다 키우고 있는 거라고 하셨어요. 저는 아무 기대도 안 하고 있었는데 할머니네 집 마당에 그 똘망똘망한 강아지가 있으니까 귀여워서 어쩔 줄 몰라 했죠. 그런데 대부분 시골개들이 마당에 집이 있고 또 목줄에 묶여서 지내잖아요. 저는 그 강아지가 너무 귀여워서 당장 목줄을 풀고 동네 산책을 나갔습니다. 저는 이 백구를 똘이라고 불렀는데 보통 시골개들은 낯선 사람들 보거나 처음 본 사람들 보면 막 짖잖아요. 근데 얘는 그런 시골개답지 않게 저도 엄청 좋아했고 돌아다니다 마주치는 사람들 보면은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하여튼 할머니네 집에 놀러 가면 시골이라 뭐 딱히 할 게 없었는데 이 똘이 덕에 굉장히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도 있는 법. 집에 가는 날 막 엄마 아빠한테 똘이 데려가고 싶다고 그렇게 막 울고불고 보챘지만 이 똘이는 다 성체가 되면 커질 강아지였기 때문에 택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집으로 돌아온 저는 텔레비전이나 길거리에서 똘이 비슷한 강아지만 봐도 똘이 생각에 막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진짜 일명 똘이 아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가 길게 느껴질 정도로 되게 그리워했는데 곧 겨울방학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번 겨울방학 때도 부모님께서 할머니 댁에 한 2박 3일 정도 놀러 간다고 하셔가지고 저는 와 이제 똘이 보는구나 하고 잔뜩 신이 나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희 가족이 다 같이 경주에 내려갔던 그날은 가볍게 눈발이 흩날리는 날이었어요. 할머니네 집에 도착해서 거의 반년 만에 만난 똘이는 어엿한 성견의 모습을 갖추고 있었고 저를 보고도 되게 오랜만에 봤는데 반갑다는 듯이 꼬리를 치면서 굉장히 반겨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할머니 할아버지께 얼른 인사를 드리고 기다렸다는 듯이 똘이와 함께 산책을 나갔습니다. 할머니네 집에서 정면으로 쭉 나와서 오른쪽으로 코너를 돌아 나가면 강아지랑 굉장히 걷기 좋은 논길 비슷한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쪽 논길로 향하던 중이었습니다. 근데 그 오른쪽으로 돌아 나가는 코너에 집이 하나 있는데 그 집 대문 앞에 한 중년 아저씨가 나와가지고는 담배를 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사람만 보면 좋아서 꼬리치던 똘이가 그 아저씨를 막 올려다보면서 맹렬하게 짖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 똘이 안 돼, 가자 하면서 이렇게 목줄을 끄는데 그 담배 피던 아저씨가
이러시는 거예요. 얘 원래 나 싫어해. 이 깍쟁이 같은 놈.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갔는데 시골길 걷다가 마주친 다른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는 뭐 그냥 지나가거나 막 꼬리를 치거나 그러는 거 있죠. 그렇게 또리랑 한참 좀 돌아다니다가 날이 쌀쌀해져가지고 그만 집에 돌아가야지 하고 돌아가던 중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돌아가는 길엔 아저씨도 없고 아무도 없는 그 코너집 앞에서 막 화풀이 하듯이 또리가 막 짖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할머니 집으로 돌아와서 또리를 계집에 묶어놓고는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여쭤봤어요. 혹시 저기 코너집에 있는 그 아저씨가 또리 괴롭히냐고요. 그런데 할머니가 말씀하시길 또리가 원래 그랬던 건 아닌데 언젠가부터 그 아저씨만 보면 그렇게 짖더래요. 원래 또리가 낯선 사람이 집에 방문을 해도 경계하기는커녕 꼬리 흔들고 막 좋아라 하니까 할머니께서는 저거 밥값 못한다고 그렇게 막 핀잔 주고 그랬었는데 그 아저씨가 농기계를 한번 빌리러 온 적이 있었는데 그때 또리가 막 엄청 공격적으로 짖어대길래 야, 드디어 저놈이 밥값 하려 하는구나 했던 기억이 있대요, 할머니가. 아무튼 할머니네 집에서 머물렀던 그 짧은 기간 동안 항상 또리랑 밖으로 나갈 때면 그 집을 보고 그렇게 사납게 짖어대더라고요. 그 뒤로 제가 6학년에 올라가던 해에는 부모님들의 일이 워낙 바빠가지고 뭐 방학이건 명절이건 고향에 내려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중학교 1학년에 올라갔을 때야 다시 경주 할머니 댁에 내려갈 수 있었는데요. 다시 놀러간 할머니 댁엔 복날 잘 견디고 여전히 또리는 건강하게 있더라고요. 다만 한 가지 좀 바뀐 풍경이 있었습니다. 그 코너에 아저씨가 살던 집 있죠? 그 집이 흡사 우리가 알고 있는 폐가처럼 되어 있더라고요. 집이 막 허물어지고 그런 건 아닌데 막 풀이 잔뜩 자라 있고 관리가 안 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부모님도 저도 궁금하니까 뭐 그 집 살던 사람은 도시로 떠났냐 뭐 이렇게 할머니한테 여쭤봤더니 할머니가 말씀하시길 정말 멀쩡하고 건강하던 그 집 아저씨가 그 집 마당에서 갑자기 쓰러져 죽었대요. 근데 그 아저씨가 부모도 일찍 돌아가셔서 없고 뭐 형제자매도 없고 혼기도 놓쳐가지고 시골에 혼자 살던 노총각이라 죽고 나니까 집이 그렇게 방치가 되고 있던 거예요. 그런데 할머니께서 말씀해주신 내용 중에 그 아저씨가 죽어있는 걸 발견하게 된 경위가 더 미스테리한 거예요. 시골 개들은 대부분 마당에 묶어 기르는데 동물농장 보시면 그런 개들 있잖아요. 시골에서 풀어놓고 길러서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막 짝짓기하고 다니는 그런 개들이요. 그 동네에도 그런 개가 몇 마리가 있대요. 그런데 어느 날 밤 그런 개 한 마리가 그 아저씨네 집 앞에서 밤새 하염없이 짖더래요. 그 대문도 닫혀있는 그 집 앞에서요. 근데 윤석이 밤새 그렇게 짖어대니까 이웃집 할아버지가 뭐 외지인이 왔거나 도둑이 들었나 싶어가지고 그게 나와봤다가 얘가 그 대문 앞에서 막 그렇게 짖고 있으니까 야 들어가 하면서 이렇게 발로 툭툭 건드렸는데 얘가 도망가지 않고 계속 짖더래요. 그 대문 앞에서. 그러니까 이 개가 평소랑 같지 않으니까 그 아저씨가 뭔가 하고 그 담장 너머로 이렇게 슬쩍 들여다봤는데 그 아저씨가 마당에 그대로 쓰러져 죽어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되게 희한한 게 뭔 줄 알아요? 할머니한테 그 이야기를 듣고 또리 데리고 산책을 나가는데 원래 그 집만 보면은 화풀이 하듯이 짖던 또리가 그 집이 있는지 없는지 신경도 안 쓰고 그냥 잘 지나가는 거예요. 저는 아직도 궁금한 게 또리도 그렇고 그 동네 개도 그렇고 과연 그 아저씨의 미래를 예측해서 짖었던 걸까요? 아니면 그 아저씨 주변에 있던 귀신이나 안 좋은 기운을 느껴서 짖었던 걸까요? 아무튼 이런 일을 겪고 나서 개나 고양이 같은 동물이 사람이 보지 못하는 거나 느끼지 못하는 걸 보고 느낀다는 그런 이야기를 어느 정도
믿게 되었습니다.